2029년 정도에 입주를 할 것이고요. 4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를 살지만 이거를 월세로 전환을 해서 이런 지역들을 사놨을 때 한 4년 뒤면은 시세가 많이 상승되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얼마나 오를 것 같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의 내용을 같이 잘 살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을 같이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분이 올리신 제목은 이제는 내 집 마련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바로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50이 넘는 나이에 내 집이 없는 상황이 항상 우울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계속 슈팅하고 있는데 이러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잠도 안 오네요. 사고 싶은 집은 너무나 올랐고 여러가지 상황이 복잡하여 비슷한 수준의 신축, 은평구도 보고 왔으나 주위 분들은 차라리 마포 지역의 구축이라도 매매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신혼을 광명에서 보낸 터라 광명도 살기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산역 자이도 눈여겨보고 있긴 하지만 30평대 일반 분양은 16억 이상이고 7호선 라인이 너무 붐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또한 망설여집니다. 이 가격이면 서울 구축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재개발 분양권 등을 매수하고 저희는 월세를 사는 방법으로 몸테크라도 해서 불려가는 방안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본인의 상황도 정리를 잘 해 주셨어요. 뒤에 이제 상황을 같이 칠판에 좀 적어보면서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는 부분에서 어떤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을지까지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초반이시고요, 맞벌이이십니다. 소득이 합산으로 1250만원 정도 이제 벌고 계시고요. 자녀는 한 명이 있는데 대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군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주택은 없으신 분이고요, 무주택자이시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산이 적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전세로 9억에 살고 있고요, 마포의 신축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도 주식에는 한 2억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현금도 한 1억 정도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목표는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 자산이니까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떤 단지를 가고 어떤 지역을 가야지만 그래도 좀 평균 이상의 자산이 불어날지가 이제 아마 고민이실 것 같아요. 질문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질문을 좀 정리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보면, 마포 일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마포 신축을 가기에는 우리 이제 자본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고 6월 27일에 나왔던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도 일반적인 대출은 6억밖에 안 나오니까 좀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튼 이제 첫 번째 질문하셨던 건 이거 같습니다. 이제 마포에 구축이라도 우리가 매수를 지금 시점에 해가지고 거주하면서 투자로 살아야 될까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여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포가 충분히 이제 좋은 지역이고 앞으로도 보면 중장기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은 맞는데요, 주택을 매수하는 거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점이 잘못되면 가격적으로 이제 손해가 몇 억 이상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제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규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규제가 나오면 해당 마포 일대는 일시적으로 주춤할 거예요. 거래량도 줄 것이고, 거래량이 줄면 시세는 1억, 2억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여기를 들어갔을 때는 좀 조정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시점상 맞아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마포를 지금 들어갈 때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은 매매 금액이 거의 한 20억이 좀 넘어가거든요. 어느 정도 투자성이 좀 있는 단지들은. 근데 우리가 자본이 지금 보면 한 10억 초반 정도 내외다 보니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시드가 사실은 20억일 때 어느 정도 투자성이 있는 데가 가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시점상으로도 좀 맞지 않고요, 자본상으로도 좀 부족하다, 마포 구축을 가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도 하셨는데 뭐 여러 단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이 질문
부분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은평구 일대에 신축을 갈까? 그리고 이제 신혼 때 광명에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광명 철산을 갈까? 또는 서울의 다른 기타 구축 지역을 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자본을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이제 소득도 보니까 그래도 우리 정도의 자산이면 은평구나 광명 철산보다는 서울권에 구축이 아니라 충분히 신축이 빠르게 될 수 있는 구역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즉 서울권의 주요 지역에 신축을 갈 수 있어요. 은평구보다 더 상위 급지고요. 이런 지역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뭐 언급을 드렸던 적은 없었던 지역인 것 같은데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영등포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영등포도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영등포 뉴타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역이 몇 개가 쪼개져 있으니까 그 구역 중에서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등포 뉴타운은 제가 시세를 좀 트래킹을 좀 계속 해보다 보니까 바로 옆에가 같은 행정구역이기도 하지만은 여의도나 노량진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목동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의 시세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영등포 뉴타운의 시세는 거의 오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지금 시점에 좀 투자로 보기에는 좀 적절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자금에도 좀 맞거든요. 영등포 뉴타운에 34평을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의 시세가 10억대 초반의 자기 현금이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입주도 생각보다 빠릅니다. 2029년 정도에 입주를 할 것이고요. 4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를 살지만 이거를 월세로 전환을 해서 이런 지역들을 사놨을 때 한 4년 뒤면은 시세가 많이 상승되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얼마나 오를 것 같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영등포 뉴타운 구역 바로 위에가 이런 단지가 있어요. 아크로 타워 스퀘어라는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 34평의 지금 시세가 실거래된 거는 18억 가까이 하고 지금 호가는 한 2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등포 뉴타운은 4년 뒤에 이제 신축으로 입주를 할 거다 보니까 더 신축이고 시세는 더 많이 상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10억대 초반에 자기 현금이 들어갔을 때 한 4년 뒤에 입주를 했을 때는 예상 시세는 25억 내외 정도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질문하셨던 선택지 중에서는 큰 레버리지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요 지역의 서울권의 신축의 아파트를 미리 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포 구축을 가기에는 지금 시점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고요. 마포 구축보다는 준신축이나 신축이 조금 더 투자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단 그런 지역들은 20억이 넘어가서 우리 자본에서 좀 맞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자본이 10억이 넘어가는데 은평구의 신축이나 광명 철산 서울의 구축을 가는 것보다는 서울의 그래도 행정구역이 영등포라고 하는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우리는 충분히 사실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